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면서요. 엉뚱하게 지금 손석희한테 불똥이 좀 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경찰이 손석희 문제와 관련해서 손석희와 김웅을, 손석희는 단순 폭행, 김웅은 공갈 미수 이런 것처럼 해서 엮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웅의 무게가 손석희보다 더 커져버린 이런 식으로 경찰 조사를 마무리 짓고, 심지어 이 손석희에게 주어졌던 김웅에게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 돈으로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말들에 입각한 배임 이런 부분 혐의는 없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경찰이 손석희의 배임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폭행만으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려 하자 검찰이 반려를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해 경찰의 사건을 보완해서 5월 말까지 다시 이 송치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손석희는 김웅을 폭행한 부분은 제가 되지만은 그야 때린 거고 당시 녹취도 있으니까 안 때렸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지만은, 문제는 이 손석희의 배임죄에 대해서 이 경찰은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둘이가 지금 폭행 사태가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1월 10일과 알려진 1월 20일께 사이에 1월 18일 김웅과 김웅의 친구인 양모 변호사가 만나서 투자와 용역 계약 이야기를 꺼냈고, 손석희는 이튿날 양 변호사를 통해 김웅에게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하고 월수 1,000만 원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내부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포서가 손석희와 JTBC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채용 특혜나 투자 내용 등을, 투자 용역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진술을 해서 경찰은 회의를 열어 배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또 경찰이 그렇게 한 데에 대해 나중에 시비가 걸릴까봐 이 경찰이 이걸 결정하는 회의에 사시가 이렇게 통과된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경찰로 온 경찰관 3명과 외부 변호사 1명을 배석을 시켜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유일한 외부인이 민변 출신으로 영화사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소송에 활발히 활동한 사람, 저도 누군가 알만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칼라가 있는 사람을 배석시킨 거죠. 자, 손 대표를 고소한 김웅은 경찰의 배임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 변호인에 따르면, 우리 임응수 변호사도 변호인 중에 한 명이죠. 경찰은 24일 이 김웅 측에 손석희가 김웅에게 취업 용역 제안을 일정 시점 이후에는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웅 측이 답을 하지 않자 이틀 후에는 다시 전화를 해서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웅 변호인 측이 경찰 요청이 황당해서 답하지 않았다. 손석희한테 훨씬 유리한 내용을 김웅 측에 문서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해자의 무혐의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피해자 쪽에서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는 사건 한 당사자가 하는 주장에 일일이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경찰이 가해자를 대변하는 듯 이렇게 행동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이
변호사계에서도 수사에 꼭 필요한 진술이라면 지금 각자 주장이 다 이렇게 배치되면 손석희와 김웅을 불러서 대질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손석희가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김웅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은 배임 미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은 지난 8일 유튜브를 통해 마포경찰서 수사관이 변호사를 통해 다시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그런데 경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고 재수사를 거절했다. 그리고 이후 경찰이 다시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보냈는데 손석희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은 게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혹시 또 새로운 카드를 검찰 가서 이야기할까봐 경찰이 좀 신경이 쓰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자, 요즘 검찰이 화가 났다가 아마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윤규건이 문제도 검찰에 넘어가면 버닝썬 수사요. 저것도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 꼬라지를 믿으라고 경찰이 152명을 투입해서 6개 팀인가를 만들어서 한 4달을 조사하고는 결론을 저렇게 내버리고 있습니다. 윤규건은 뇌물도 아니다. 아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정권의 중요한 비리나 의혹을 무마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막강한 경찰총경이 민정비서관실에 배분우 밑에 사실상 윤규건은 거의 반장 역할을 수행했지요. 보통 경정이 가거나 그렇겠는데 이 경감이 가거나 하는데 이 사람은 총경이 거기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규건이 우리들 병원을 무마하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들 병원에 대한 재수사 이런 문제 제기가 그냥 지금 산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 데서도 그 부정 대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 윤규건이 당시 서초서가 했는데 그걸 본청으로 보내서 윤규건이 본청하고는 잘 통하니까 청와대에서 손을 이렇게 봐서 이제 거기 신모 씨라는 사람이 지금 억울함을 당했지요. 우리들 병원 대출에 자기가 우리들 병원에 오나 부부와 같이 사업을 하다가 자기 건물도 다 잡혀 있고 손실을 막강하게 당해 있는데, 그런데 마치 이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원장은 자기만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담보 부담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이 산업은행에서 1,400 대출해서 싹 틀어버리고 빠져나가면, 그러면 같이 사업하다가 엿된 나는 뭐냐, 이렇게 해서 동의를 안 했는데 마치 동의한 것처럼 사문서 위조를 하고 또 당시 신한은행에서 돈도 이렇게 뒤로 대주고 그래서 사금융 위반하고 사문서 위조하고 이랬다라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걸 갖다가 또 별것 아닌 사금융 부분만 인정하고 사문서 위조는 무혐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걸 경찰에 제보해서 서초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걸 갖다가 덮어주고 또 권력 실세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신모 씨에게 찾아가고, 근데 이걸 본청으로 사건을 옮겨서 허지부지 해서 지금 사라졌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로 다니는 기자가 하나 없는 게 대한민국의 실정이고, 신모 씨를 만나서 질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근데 이런 대한민국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역할을 수행해준 윤규건이 만약에 진실은 이렇다 하고 입을 열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칵 뒤집어져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윤규건은 절대 처벌이 불가능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윤규건만 처벌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의 부인 김재미도 말레이시아 주재관도 지금 티켓 3장 받았다 해놓고는 한국어로 부른다 해놓고는 왔다 갔다 설만 난무하고 내가 볼 때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내버립니다. 밥 먹을 수도 있지.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들끼리 카카오톡이니 이런 데다가
온통 경찰총장이 봐준다고 윤규근을 상대로 다 해놓고는 윤규근은 그냥 밥 먹고 골프만 쳤는데 김영란법 위반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풀어주고 대가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리나 유인석이 같이 연예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윤규근하고 골프 치고 밥 먹습니까? 예? 주고받을 게 없는데 경찰총경 그거 뭐라고? 예? 잘 나가는 YG의 황태자가 총경하고 밥 먹겠습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까? 예? 사람이요, 저렇게 바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이유 없이 밥 먹거나 하루 종일 걸리는 골프를 안 칩니다. 예? 할 일이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티켓을 빼가지고 줍니까? K-팝 예? 콘서트 티켓을 빼서 줘요? 그런 정도로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챙겨야만 될 서로 간에 이유가 있는 거고요. 오고 간 것 중에 빙산의 일각이 밥 먹고 골프 친 거고 진짜로 오고 가는 거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밥 먹고 골프 친 것만 문제 삼고 그 횟수도 뭐 일부는 윤규근이 냈다 하다가 한 2건인데 좀 더 있을지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4건 2건 해놓고는 이거 정하는데 몇 달 걸렸고, 자, 사람들의 관심이 버닝썬에서 슬슬 식으니까 이제는 윤규근을 슬쩍 풀어줍니다. 근데 윤규근 풀어줬다고 보도하는 데도 없어요. 권력 남용인이 무슨 기밀 누설이니 걸어놨지만 그거 솔직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그거 뭐 죄 되겠어요? 뇌물도 적용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걸리면 다칠 거는 다 빼주고 이제 긴가민가 하는 것만 슬쩍 걸어놨다가 좀 있으면 빼주겠죠. 그리고 윤규근은 다시 할보하겠죠. 자, 이러는데 적폐를 청산한다고 문재인이 입에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 더한 사람 하나 있지요. 아까 검찰이 무슨 경찰 이야기 한다 했지만 검찰도 말할 자격이 없는 기관입니다. 부동산 투기, 국가유공자, 부친 선정 개입 의혹 등으로 고발된 손혜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5달째로 접어드는데 그럼에도 손혜원이 아직까지 검찰에 한번 가지도 않고 왜 손혜원 소환 방침이 정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서울 남부지검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손혜원에 대해 지금까지 출석 요구서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는 확인할 부분이 워낙 많은 사안이라 손혜원의 소환 여부와 시기를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언제 부를지 모른다. 시간 질질 끄다가 지도 새도 모르게 손혜원이 한번 왔다 갔다 비공개적으로 말해버리고 사건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냐. 이것도 윤규근과 마찬가지로 손혜원이 내가 다치면 나도 그냥 있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손혜원은 나는 조사도 못 받겠다 배째라고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냥 하염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목포 부동산 등에 함께 투자한 걸로 알려진 보좌진이니 친인척이니 처음에 뭐 그 손혜원을 안내했다가 나중에 지도 사서 손혜원과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니 전부 다 불려갔다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관계자를 다 불러 조사하고 있다라고 진행형으로 이야기합니다. 2월 달에는 뭐라 했는가 하면 한참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 보도가 다 나오고 난 뒤에 조사하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또 뭐 안 터진 게 있나 싶어서 그까지 다 터진 뒤에 하겠다라는 투로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다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4달째요. 4달째.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소환과는 별개의 문제다. 문제는 국회 회기라서 소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고발인 조사를 비롯한 수사 진행이 통상적인 사건에 비해 너무 더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하는 입장에서 핵심 권력인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부담이 되겠지만은 형사 사건의 일반적인 고발 사건 수사와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투기 의혹이 상황이 복잡한 걸 수도 있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다른 사건들도 간단하지 않은 것은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나가도록 조사 안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혜원은 부동산 투기, 부친 유공자 선정 개입 등으로 정당 시민단체부터 다 고발당했지요. 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는 손혜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벌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공무상의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월 달에 고발장을 냈고, 정의로운 시민 행동에서도 부친의 건국훈장 애족장에 수여되는 과정에 보훈처 관계자들을 압박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피의진 보훈처 관계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손혜원한테 특별한 선정 과정에서 대우를 하고 접촉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손혜원을 고발했지요. 1월 22일에 남부지검이 사건 배당을 받았는데 2월하고 3월에 7군데를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는 압수수색물에 대한 지금 분석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소환과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손혜원 동생은 여러 차례 불러다가 조사를 했지요. 이렇게 손혜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이다 보니 증거 확보 및 분석에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겠지요. 손혜원이 단순한 초선 의원이나 야당 의원 같으면 벌써 불려갔을 건데 문재인과 관련되는 특별한 인물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검찰은 보통 이런 인물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를 다 한 뒤에 마무리 과정에서 부른다.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한번 형식적으로 불렀다가 풀어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검찰이 어지간하면 손혜원 사건 같은 거를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국면에서 좀 이용도 하려 할 건데요. 워낙 그물이라가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서 빌빌 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요 근래 또 하나 사실이 나왔죠. 손혜원이 부친 애족장을 받았다라는 손혜원 부친이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에서 북한의 밀명을 받았다라는 걸로 8일날 알려졌습니다. 손혜원 부친의 친척들도 다수가 자익 활동을 하다가 월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손혜원 부친이 1986년에 이렇게 알려진 공적 조서에 보면 손 씨가 괴뢰 정보처, 그러니까 북한의 정보처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서 밀명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적 조서는 손혜원 부친이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을 당시에 적힌 자료입니다. 그래 공적 조서에는 월북해서 밀명을 받은 시기가 1947년으로 되어 있어요. 또 6.25 당시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세포 조직책이었다는 내용과 손혜원의 부친 여동생과 사촌 2명이 그러니까 각각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월북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있고,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경찰 치안본부가 확인했고 보훈처가 인정했던 내용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졌던 1948년에도 남북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자, 손혜원 측은 본 적 없는 문서에 입장 내기 어렵다. 상반되는 정언이 많은데 군사정부 시절의 내용 갖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걸로 보면 간첩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이요, 아무리 친적폐 청산이 뭐 더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별 말을 다 해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 해도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지 주변의 윤규건이, 손석희, 손혜원 등을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서요, 윤재인이 신적폐를 청산하니 공수처 설치하니 검경 수사권 조정하니 말하면 뭐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손혜원이 얼마나 겁이 나면 손혜원 하나를 놓고 누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적편이 정인이 하는 것들은 전부 윤규건, 손혜원, 손석희를 보면 말짱 거짓말이고 팩트체크 좋아하는 손석희가 그래 지가 걸린 문제는 저 따위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정스럽고 가소롭습니다.